이른 아침, 수진 할머니가 사는 허름한 한옥 지붕 위로 희미한 안개가 내려앉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한숨소리가 섞여 나왔다. 여느 때처럼 할머니는 장에서 김치를 팔기 위해 하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60이 넘은 수진 할머니는 마른 체격에 얼굴 가득 주름이 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게 빛났다. 할머니는 뒷마당의 작은 텃밭에서 직접 가꾼 배추와 무로 정성껏 김치를 담갔다. 힘겨운 삶 속에서도 수진 할머니는 30년 전 잃어버린 딸은지를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 당시 은지는 겨우 4살이었고 동그란 눈망울에 해맑은 미소를 지닌 아이였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억은 흐릿해졌고 은박지로 투박하게 빚은 김치 항아리 모형만이 모녀의 정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로 남아 있었다. 아침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수진 할머니는 익숙한 시장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마른 손으로 김치 단지들을 정성스럽게 배열했다. 손님을 맞이하는 할머니의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했지만 마음 한편은 늘 무거웠다. 가끔 할머니는 은지와 또래로 보이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지금쯤 내 딸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시장에서 할머니의 김치 맛은 정평이 나 있었다. 할머니의 정직하고 인심 좋은 성품 덕분에 단골도 많았다. 하지만 잃어버린 딸에 대한 집착 섞인 그리움은 때때로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혀를 차며 말했다. 수진 할멈, 30년이나 지났어. 이제 그만 잊어. 그 아이도 아마 자네를 기억하지 못할 거야.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에게 은지는 단순한 딸 이상의 존재였다. 은지는 희망이었고 고단한 삶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날 아침 갑자기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빗방울은 시장 천막을 두드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수진 할머니가 비를 피하기 위해 김치 단지들을 거두려는 순간 번쩍이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할머니 앞에 멈춰 섰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미처 피하지 못한 할머니는 차에서 튄 물벼락을 고스란히 맞아야 했다. 할머니가 비를 피하려 갓을 깊게 눌러쓰는 사이 차에서 한 여자가 내렸다. 여자는 화려한 옷차림의 도도한 분위기를 풍겼다. 수진 할머니가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여자는 실수로 김치 단지 하나를 엎질러 자신의 차에 작은 흠집을 내고 말았다. 이 차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여자는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수진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며 엎질러진 김치를 주워 담았다. 여자는 거만한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사과한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당장 변상해요. 내가 부자라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수진 할머니는 당황하여 작은 주머니를 뒤적였지만 가진 돈은 쌀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적은 돈뿐이었다. 할머니는 애원하듯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돈이 이것밖에 없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사고였어요. 여자는 화를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말하려던 찰나 수진 할머니의 시선이 여자의 손목에 있는 낡은 김치 항아리 모형에 멈췄다. 투박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모양이었다. 할머니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30년 전 은지에게 만들어준 바로 그 김치 항아리 모형과 똑같아 보였다. 할머니는 손에 든 김치를 꽉 쥔 채
멍하니 김치 항아리 모형을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저기, 그 김치 항아리, 혹시 어디서 났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여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손을 뒤로 뺐다.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 어릴 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여자의 말은 마치 벼락처럼 할머니에게 내리꽂혔다. 김치 항아리, 여자의 단호한 말투, 그리고 30년 전 기억이 마치 홍수처럼 할머니를 덮쳤다. 어쩌면 이 여자가 바로 자신의 딸은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순간 수진 할머니의 심장은 멎은 듯했고 여자는 차갑게 뒤돌아가 버렸다. 수진 할머니는 세상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대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그날처럼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김치 항아리 모형을 가지고 있던 그 여자는 누구일까? 왜 그 여자의 차가운 눈빛과 목소리에서 낯설지 않은 익숙함이 느껴졌을까? 할머니는 애써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사건 이후 일주일 뒤 수진 할머니는 평생 해본 적 없는 결심을 했다. 바로 그 여자의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시장 상인들을 통해 그 여자가 유명한 사업가 이지우이며 도시 전역에 여러 개의 고급 한식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례한 취급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할머니는 진실을 알고 싶었다. 수진 할머니는 화려한 고층 빌딩 앞에 서서 손에 쥔 은박지로 투박하게 빚은 김치 항아리 모형을 꼭 쥐었다. 경비원의 안내를 받아 대기실에 들어선 할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직원들은 낡은 옷차림에 초라한 행색의 할머니를 호기심 섞인 시선으로 힐끔거렸다. 얼마 후 이지우가 내려왔다. 이지우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고 할머니를 발견한 그녀의 눈빛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때 그 일은 사고였고 보상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꾸 저를 귀찮게 하시는 거죠? 이지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수진 할머니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김치 항아리 모형을 꺼내 보였다. 이지우 씨,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 김치 항아리 어디서 났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왠지 낯이 익어서. 이지우는 할머니의 손에 들린 김치 항아리 모형을 힐끗 쳐다보았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차갑게 말했다.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물건이라고요. 이상한 사람이네. 이걸 왜 궁금해하는 거예요? 수진 할머니는 이지우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이 김치 항아리, 제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을 위해 만들었던 거예요. 혹시 아주 어릴 적 기억에 대해 말해줄 수 있나요? 저는 당신이 제 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마치 회사 로비에 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았다. 이지우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지만 이내 차갑게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 딸이라고. 내가 당신 딸이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모두 성공한 분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 귀찮게 하지 말라고요. 이지우의 차가운 말은 수진 할머니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할머니는 애원하듯 말했다.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잠시만 제 말을 들어주세요. 이 김치 항아리는 잃어버린 제 딸의 것이었어요.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이지우는 비웃듯 웃으며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다. 무슨 진실이요? 당신은 가난한 김치 장수일 뿐이고 나는 당신 딸일 리가 없어요. 헛된 꿈은 그만 꾸세요. 이지우는 뒤돌아가 버렸고 수진 할머니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손에 쥔 김치 항아리 모형을 바라보았다. 이지우가 떠난 후 사무실에서 한 중년 여성이 나왔다. 그녀는 바로 이지우의 양어머니 이미경이었다. 이미경은 열린 문틈으로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이지우가 사라진 후 이미경은 수진 할머니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내 딸에게 하는 거죠? 이미경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수진 할머니는 이미경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얼굴에서 불안한 기색을 읽을 수 있었다. 저는 그저 이 김치 항아리에 대해 알고 싶을 뿐입니다. 이지우 씨가 혹시 아주 어릴 적에 입양된 아이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말에 이미경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우는 내 딸이에요. 다시는 우리 가족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미경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수진 할머니가 놓치지 않은 한 줄기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수진 할머니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지우의 냉담한 거절과 모욕적인 말은 할머니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지만 어머니로서의 직감은 포기하지 말라고 속삭였다. 할머니는 손에 쥔 김치 항아리 모형을 바라보며 낡은 앨범 속 희미해진 딸의 사진을 어루만졌다. 할머니는 다짐했다. 이 김치 항아리가 정말 은지의 것이라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수진 할머니는 이지우와 이미경과의 만남 이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차가운 말, 의심 가득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그 김치 항아리 모형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처럼 할머니의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밤새도록 할머니는 등잔불 아래 앉아 손에 쥔 김치 항아리 모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김치 항아리가 정말 은지의 것이라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나는 지난 30년 동안 헛된 꿈을 쫓아온 것일까? 할머니는 이지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다. 오직 진실만이 할머니의 마음속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치를 팔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할머니는 이지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내기 위해 시장 사람들에게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단골이었던 과일 장수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이지우라는 사람 이미경 씨 친딸이 아니라던데 어릴 때 입양했다는 소문이 있어. 그 말은 마치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할머니는 다급하게 물었다. 글쎄, 나도 그냥 소문으로 들은 거야. 부잣집 이야기야. 누가 정확히 알겠어. 그런데 이미경 씨가 예전에 아이를 못 낳아서 보육원에서 이지우를 데려왔다는 말이 있더라고.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더욱 확신이 생겼다. 할머니는 30년 전 은지를 잃어버린 후 도시 곳곳의 보육원을 찾아 헤맸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어쩌면 그 직후에 은지가 입양되어 할머니가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혼란스러운 와중에 할머니는 30년 전 은지를 잃어버렸던 큰 시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강씨 아저씨를 우연히 만났다. 강씨 아저씨는 오래전에 은퇴했지만 할머니는 혹시라도 그가 무언가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을 걸었다. 강씨 아저씨, 혹시
오래전에 제가 이 시장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던 일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 몇 가지 단서를 찾고 있는데 그날 혹시 이상한 일은 없었는지. 강씨 아저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으려 애썼다. 아, 그 일 기억나지? 그날 어떤 부부가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다며 데려갔었어. 경찰서에 데려다 주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냥 집으로 데려갔다는군. 아마 자기들이 키우려고 했던 모양이야. 할머니는 멍하니 서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은지가 사라진 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 강씨 아저씨의 말을 토대로 할머니는 그 부부가 살았던 곳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강씨 아저씨는 그들이 시장 근처의 작은 골목에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할머니는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다. 좁고 조용한 골목은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낡은 집들은 헐리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다. 할머니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끈질기게 물어보았다. 몇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골목 끝에 사는 한 할머니가 기억을 떠올렸다. 기억나네. 그 부부 여기서 살았었지. 오래전에 이사를 갔어. 아이를 하나 입양했다고 들었는데 그 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시장에서 김치를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지우가 나타났다. 이지우는 파트너를 만나러 가던 길에 우연히 시장을 지나게 되었고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이지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결국 발걸음을 돌려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아직도 이러고 계시는군요. 저는 당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할머니는 손을 꼭 쥔 채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이지우 씨, 귀찮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지우는 잠시 말이 없었.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는 이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당신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하지만 나는 당신이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지우는 뒤돌아 가버렸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외쳤다. 당신 손목에 있는 그 김치 항아리, 제가 직접 우리 딸을 위해 은박지로 빚어 만든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면 증명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지우는 멈춰서서 다시 한번 할머니를 돌아보았다. 이번에는 그녀의 눈빛에서 차가움이 덜해진 듯했다. 그 만남 이후 이지우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수진 할머니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지우는 손목에 있는 낡은 김치 항아리 모형을 만지작거렸다. 마치 그 김치 항아리 모형이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듯했다. 이지우는 어릴 때부터 이 김치 항아리 모형을 가지고 있었지만 양어머니는 그저 어릴 적 장난감 중 하나였다고만 말했을 뿐 그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다. 단 한 번 그 기원에 대해 물었을 때 이미경은 그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물건이라고만 대답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이지우는 집으로 돌아와 양어머니에게 김치 항아리 모형에 대해 묻기로 결심했다. 왜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이미경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냥 네가 아주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중 하나였어.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 말은 이지우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이지우는 양어머니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고 결국 이지우는 스스로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이지우는 자신이 입양되기 전 지냈던 보육원의 기록 보관소를 비밀리에 찾아갔다. 그곳에서 자신의 기록을 열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잠시 후 직원은 낡은 서류 뭉치를 이지우에게 건네주었다. 서류에는 이지우가 1994년에 입양되었으며 이는 수진 할머니가 딸을 잃어버린 시기와 일치했다. 이지우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서류에 적힌 은지라는 이름과 함께 큰 시장에서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지우는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은지라는 이름을 가졌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지우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보육원을 나섰다. 만약 서류 내용이 사실이라면 수진 할머니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수진 할머니가 자신의 친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왜 자신이 그런 곳에서 발견된 것일까? 그리고 왜 양어머니는 그동안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은 것일까? 이지우는 집으로 돌아와 이미경과 마주 앉았다. 이번에는 모든 진실을 들어야만 했다. 엄마,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할 게 있어. 제가 엄마 친딸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원래 이름이 은지였다는 것도요. 이미경은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이미경은 애써 변명하려 했지만 단호한 이지우의 눈빛에 결국 한숨을 내쉬며 두려움 가득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그래, 너는 내 친딸이 아니야. 하지만 네가 모든 걸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 널 이만큼 키웠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니? 이미경의 애매한 대답은 이지우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지우는 결국 모든 것을 알기 위해 수진 할머니를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다. 보육원 기록 보관소에서 얻은 정보는 이지우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동안 자신이 무시하고 냉대했던 수진 할머니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은 복잡했다. 손목에 있는 낡은 김치 항아리 모형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수진 할머니의 말과 보육원 기록에 적힌 내용 사이에 놀라운 우연의 일치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이지우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이지우는 자신의 양어머니 이미경과 마주 앉았다. 탁자 위에는 그동안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낡은 김치 항아리 모형이 놓여 있었다. 이지우는 이미경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에게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엄마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왜 저에게 한 번도 제 출생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왜 저를 속이셨어? 이미경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며 시선을 피했다. 이미경은 낡은 김치 항아리 모형을 손에 쥐고 손가락으로 매만지며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는 긴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지우야, 이날이 올 줄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구나. 그래, 너는 내 친딸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널 내 친딸처럼 사랑했고 네가 진실을 알게 되면 상처받을까 봐 두려웠어. 이지우는 주먹을 꽉 쥔 채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제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결국 이미경은 30년 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미경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남편과 함께 큰 시장을 찾은 그날 낡은 김치 항아리 모형을 손에 쥔 채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울고 있는 은지를 발견했다고 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이미경 부부는 은지를 집으로 데려왔고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자신들이 키우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이미경은 은지에게 지우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었고 친딸처럼
사랑하며 키웠다고 덧붙였다. 이미경의 이야기는 이지우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마치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손목에 있는 낡은 김치 항아리 모형은 이제 단순한 장난감이 아닌 자신이 알지 못했던 친어머니와의 연결고리였다. 이지우는 양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지만 이 엄청난 진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이지우는 자신이 그토록 냉대했던 수진 할머니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이지우는 수진 할머니가 김치를 파는 작은 시장을 찾았다. 이번에는 고급 승용차도 차가운 표정도 없었다. 수진 할머니는 좌판에 앉아 조용히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지우의 등장에 할머니는 깜짝 놀란 듯 멍하니 쳐다보았다. 이지우는 천천히 다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할머니, 저랑 이야기 좀 해요. 이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진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두 사람은 시장 한 구석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고 마주 앉았다. 이지우는 DNA 검사를 제안했고 가슴 아픈 기다림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수진 할머니는 동의했고 두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두 사람에게, 특히 수진 할머니에게는 영원과도 같았다. 매일 밤 할머니는 낡은 앨범 속 딸의 사진을 보며 눈물로 기도했다. 많은 것을 바랄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이지우가 바로 자신이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딸 은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지우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지우의 마음속은 호기심, 두려움, 그리고 어렴풋한 희망까지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만약 검사 결과가 수진 할머니가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자신의 삶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과연 자신은 수진 할머니와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수진 할머니와 이지우는 병원에서 만났다. 의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검사 결과 두 분은 모녀 관계가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지우 씨가 바로 수진 할머니의 친딸입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았다. 수진 할머니는 오열하며 떨리는 손으로 이지우의 손을 잡았다. 은지야, 내 딸 은지야. 이지우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아직 이 모든 상황이 낯설고 믿기 어려웠지만 수진 할머니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실된 사랑은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으로 이지우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행복한 워서이진 예니의 속에서도 이지우는 지난 30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양어머니 이미경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 없었다. 이지우는 이미경을 만나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이지우는 집으로 돌아와 이미경과 마주 앉았다. 엄마,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수진 할머니가 제 친어머니라는 사실을요. 이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경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경은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널 잃을까봐 항상 두려웠지만 너는 내 뿌리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이지우는 이미경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헌신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친어머니, 지난 30년 동안 저를 애타게 찾으셨던 그분에게도 보답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 순간은 모든 원망과
갈등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과 이해의 시간이었다. 이지우는 수진 할머니와 이미경, 두 어머니가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결심했다. 만남은 수진 할머니의 작은 집에서 이루어졌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이 차려졌고 두 어머니는 어색함 속에서 마주 앉았다. 처음에는 서먹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경은 미소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지우는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앞으로 지우가 두 분 사이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더 이상 거리감이나 의심은 없었다. 오직 한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두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만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웠다. 그 후로 이지우는 수진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자주 할머니의 집을 찾아가 낡은 집 수리를 돕고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었다. 때로는 할머니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시간들, 꿈속에서조차 은지를 보았던 이야기들을 들으며 이지우는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아픔과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다. 이지우는 자신의 친어머니와 양어머니, 두 분 모두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다. 이미경은 이지우를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키워냈고 수진 할머니는 변치 않는 사랑과 희망의 상징이었다. 두 어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지우는 수진 할머니의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기로 결심했다. 파티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수진 할머니의 이웃 몇 명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정겨운 자리였다. 이지우는 두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오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은 저를 낳아주시고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한 분은 저를 키워주시고 삶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저는 두 분이 계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딸입니다. 수진 할머니와 이미경은 이지우를 바라보며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의 아픔과 상처는 이제 모두 치유되었고 그 자리에는 오직 사랑과 행복만이 가득했다. 이지우는 수진 할머니와 가까이 살면서도 이미경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할머니 집 근처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미경에게도 그곳으로 이사 오기를 권유했고 이미경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제 두 어머니는 이지우의 곁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늦은 오후 이지우는 수진 할머니 집마당 평상에 앉아 저 멀리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는 한 분은 낡은 옷을 꿰매고 계시고 다른 한 분은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셨다. 이지우는 미소 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 두 분 모두 사랑해요. 이지우는 수진 할머니와 이미경의 손을 꼭 잡았다. 세 사람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오랜 세월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찾은 이들에게는 오직 사랑과 이해만이 필요할 뿐이었다. 운명의 모진 장난을 딛고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으로 하나가 된 이들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다.